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전륜건축가상을 수상한 아키우드 건축사 사무소의 강우현, 강영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이제 도시의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 같은 젊은 건축가들이 이 도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 작업을 이제 소개해서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도시의 회복력이란 균형을 맞추는 거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건축 작업을 할 때 이제 늘상 대지로부터 이제 시작들을 하는데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소성이라든지 뭐 역사, 자연적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축이란 행위 자체가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위력을 가지고 대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힘이 너무 폭력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렸던 이제 건축물들이 구현되는 순간 그 땅을 이제 둘러싼 이제 풍경이 바뀌게 되고, 그 풍경을 공유하던 이제 이들에게 이전과는 이제 다른 경험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유쾌한 경험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장소의 균형을 맞추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부족한 것과 풍부한 것들을 많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설계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틈틈집이라는 저희가 처음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쉐어하우스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틈틈집이 위치한 대지는 그 성남시의 이제 복정동이라는 곳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단지였어요. 그 단지 안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 느꼈던 거는 밀도가 좀 높고 주민들이 좀 머물거나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부족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자체도 쉐어하우스라는 이제 공유를 그 전제로 한 그런 공동 주거의 형식인데, 저희는 그 주거 안에서뿐만 아니라 마을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도 좀 어느 정도 공간을 좀 공유하고 서로 좀 섞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공간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 그 방안으로서 작은 발코니지만 시선이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좀 실용적인 발코니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떤 이 도시에서의 좀 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틈 속에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고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이제 가운데 커다란 틈인 중정형 배치로 건물을 배치를 했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이제 중정이 됐으면 했고요. 작은 발코니들은 이제 각각 세대들에서 사용하는 외부 공간인데, 앞에 전면에 건물들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를 못해서 그걸 다 막고 창고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좁고 긴 발코니를 만들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였죠. 도시에 있는 그런 대지들은 그 시골에 있는 대지보다는 확연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짜려고 굉장히 외부 공간을 실내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는 자연의 요소들을 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롯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잠깐이라도 나가서 바람을 쐴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숨어반이라는 작은 카페 프로젝트였습니다. 천안의 쌍용동이라는 이제 동네인데 위성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저희 건물이 있는 위치고 그 앞에 굉장히 넓은 그 차도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서 이쪽에 차량의 통행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량은 유동인구는 굉장히 적은 좀 활기가 좀 없어 보이는 좀 거리였어요. 또 특히 좀 녹지라든지 여기도 뭔가 사람들이 머물 만한 어떤 매력적인 장소가 전혀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이제 새로 하기를 원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계셔서 전면을 하나의 커다란 조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실내의 빛이 밤이 되면 밖으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3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특징이 적은 노출 콘크리트의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 노출 콘크리트 박스 모양의 건물을 만들고 측면에 이렇게 커다란 입구만 하나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주변의 건물들은 이미 굉장히 큰 간판이라든지 뭐 화려한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굉장히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건축물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한 형태를 좀 외형적으로 보여줘서 거기서는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동네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지 공간이에요. 그리고 머물 수 있는 또 외부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밖으로 보이는 외형하고 달리 안에는 이제 공간을 좀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정원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과 옥상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좀 외부 공간을 제공해주고자 생각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정림재단의 김상호 실장님과 간단하게 좀 잠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편집자와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토크 자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오늘 앞서 나눠주신 두 작업을 보면서 메모해온 것들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대화를 이어갈까 합니다.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틈틈집이 만든 균형은 어떻게 보면 사유와 공유, 그리고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 그리고 실내와 실외 공간 사이의 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중정이 있는 사유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틈틈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쉐어하우스라는 그 특징 혹은 속성이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숨어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강렬하게 느꼈던 거는 건물로 경관을 만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 주변 맥락들을 보면 정말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는 지역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자연의 경관과 풍경을 작게라도 곳곳에 만들고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준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 속에 굉장히 복잡하고 입체적인 공간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양쪽의 균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지역에 없는 어떤 요소들을 거기에 심는 것도 균형 잡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의 어떤 균형이 좀 무너지고 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혼란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 이유들을 봤을 때는
도시의 좀 난개발이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도시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건축을 하는 행위들은 이제 철저하게 좀 개인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보다는 어떤 건설이라는 그런 문화의 개념이 더 세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란 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값싼 금액에 좀 크고 좀 좋게 진짜 이런 것들이 그 주제가 되었다면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사용하고 자연을 이제 곁들여서 사용을 할 때 좀 경제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좀 다른 분야,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주로 건축가들이 활동하는 곳이 소규모 주택지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많은 목소리와 시도들을 하고 계신 반면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건축가들의 활동이나 실험이나 시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밀접한 부분이 주택, 주거일 텐데 아파트와 소규모 주택들 사이에 어떤 균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아파트의 이제 설계안들을 보면 정형화된 아파트의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 평면이라든지 단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 아파트 단지는 저희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소규모 건물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아까 봤던 특집 같은 그런 마을보다 오히려 아파트 단지가 쾌적한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건축가들이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발주처라든지 뭔가 조합 쪽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아파트의 생활 공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좋은 게 더 많아서 어떤 게 좋냐면 보안, 내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뭐 산책길, 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는 많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파트를 개발할 때 그 평면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구조 자체도 다 벽식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족 구성원이 변경된다든지 내 생활 패턴이 좀 바뀌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점은 그냥 무자비한 개발인 것 같아요. 저기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있었다면 그런 좀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가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은데 그냥 다 없어지고 골목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옛 그 도시라든지 옛 그런 동네를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싹 무시되면서 그냥 편하게 평탄화시킨 어떤 대지 안에 대규모의 그냥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안 좋은 점의 하나거든요.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찾아주고 새로 개발하는 부분도 경제성에 의해서 좀 개발이 된다면 좀 균형 있게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공공공간이라고 하면 보통 공공이 관리하는 영역을 공공공간이라고 대부분 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유지는 이제 공공과 상관없이 개인들이 공개하거나 뭐 공유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영역, 이렇게 크게는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동의 공간이잖아요. 그게 뭐 공공이 관리하든 말든, 그리고 뭐 그게 사유지든 아니든 간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만들 때는 건축가의 어떤 참여나 역할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이나 생각이 있을 법하고, 그리고 또 연관지어서 근린생활시설, 약간 유연성도 있고 어떻게 쓰든 좀 열려있는 느슨한 건축 유형이라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카페인 것 같고, 이게 그냥 되게 밋밋한 건물의 유형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하고 있는
균형의 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두 분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미 퍼블릭 같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비용을 지불하면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런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잠재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이 저희는 그러니까 그 공공이 관리하는 영역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생각이 유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공 건축물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건축가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민간에서 그 사용하는 카페라든지 뭐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문화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들도 있죠. 네, 카페는 뭐 세미 퍼블릭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료는 아니란 말이죠.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공의 공간은 완벽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좀 좋아지려면 좀 무료의 그런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카페가 거기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물고 싶은 공공에서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좀 더 훨씬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공공의 입장도 있고 뭐 쉽게 민간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조금씩 좀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긴 합니다. 회복이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와 또 대비되는 것이 자연인데 도시가 확장되고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찾아서 또 도시를 벗어나야 되고 우린 어쩔 수 없이 도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 속에서 자연을 회복하거나 그런 자연과의 관계를 조금 균형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건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항상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자연과 어떤 그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제약 중에 하나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 면적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인데 같은 면적 대비 좀 버려지는 공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부 공간을 건물 내부에 끼워 넣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이만큼 못 쓰는 거 아니냐 건물을 결국에는. 근데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걸 포기하더라도 이런 정원이나 외부 공간을 넣었을 때 훨씬 이 공간이 풍부해지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로 많이 설득을 하는데 용적률 건폐율 측면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건축가로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자연과 환경에 있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거는 어쨌든 자연에서 보면 다 파괴적인 거고 어딘가를 훼손을 해야지 지어지는 게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자연과 외부 공간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은 좀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을 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그 자연을 계속 경험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력에 있어서 좀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도시의 회복력, 그 안에서 이제 건축가들의 세 가지 시선 중에 하나인 이제 균형이라는 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어 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